세상 이야기, 책 이야기, 라디오 집현전. 세종 FM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디오 집현전 석훈입니다. 오늘은요 정말 귀한 손님을 모셨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정신 건강을 다루는 의사 선생님이 스튜디오에 나오셨는데요. 현재 서울에 있는 연세하늘병원 정신과 전문의로 근무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대학교의 연세대 중앙대 교수님이시기도 하신데요. 우리 이영문 원장 선생님을 초대를 했습니다. 이영문 원장 선생님은 오랫동안 정신 건강 분야에서 활동을 해오셨는데 많은 사람들에게 마음의 치유를 선사해 오신 분입니다. 특히 최근에 출간된 책이 있는데 시가 내 마음에 들어오면이라는 책을 통해서 시와 문학이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위로할 수 있고 어떻게 치유할 수 있는지 보여주셨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요 이영문 원장 선생님과 함께 정신 건강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새롭게 출간된 책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현대 사회에서 정신 건강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이를 어떻게 관리할 수 있는지 유익한 팁도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영문 원장 선생님을 모시겠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먼 길 오셨는데요. 서울에서 오신 거 아닙니까? 예. 세종까지 힘들지 않으셨어요? 늘 보건복지부도 여기 있고 해서 늘 자주 오던 길이라서. 아, 그렇습니까? 예. 가끔 저 방송에 이제 서울에서 내려오시는데 죄송스럽더라고요. 이렇게 거기서 내려오시는 게 어렵지 않나 해가지고. 예. 방문해 주셔서 정말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간단하게 원장님 소개 말씀 좀 부탁을 드릴까요? 예. 소개하신 대로 정신과 전문의로 일을 하고 있고요. 예. 오랫동안 20년 정도는 대학병원과 의과대학에서 학생들 가르치고 진료를 했었고 그 뒤에 최근까지 한 10여 년간은 공공 분야 우리나라 국립병원이 한 5군데 있는데요. 국립정신병원 중에서도 여기서 제일 가까운 우리 공주병원과 그리고 전체 정신건강의 본부격인 국립정신건강센터에서 병원장으로 마지막 임기를 보냈습니다. 아, 그러셨군요. 지금은 그러면 저 연세하늘병원 병원에서 진료하시는 거죠? 예, 후배들이 운영하는 병원이고 그 병원에서 일주일에 몇 차례 정도 외래 중심으로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예. 제가 저 경력을 좀 서치를 한번 해봤어요. 연대에서 정신의학을 공부를 하시고 미국에서도 공부를 하시고 호주에서도 공부를 하시고요. 정말 경력이 화려하십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렇게 유튜브 같은 거 이렇게 보다 보니까 TV 프로그램 제가 상당히 즐겨보던 책도 나왔던 프로그램들 자꾸 깜빡 명견만리 명견만리 한번 명견만리에도 출연하셨더라고요. 정신건강을 주제로 한 1시간짜리 프로그램을 취재도 하고 제가 진행도 하고 하는 거로 1시간 정도 방송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찾아보다가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유명하신 분이 나오셔가지고 좀 열심히 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요즘 날씨가 정말 더워요. 너무 덥습니다. 저도 이제 오다가 이렇게 더워서 이거 참 사고 나겠다 그 정도로 덥더라고요. 제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원장님 이제 쭉 경력이 이제 정신건강 분야에서 지속적으로 연구를 하시면서 살아오셨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립정신건강센터 병원장님까지 하셨거든요. 근데 그 말씀이 이제 저는 기억에 남더라고요. 인간 생존의 필수 요소는 정신 건강이다. 그 말이 좀 제 뇌리에 딱 박혔는데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왜 정신 건강이 중요할까? 한번 저 말씀 좀 듣고 싶었습니다. 건강은 다 소중하고 중요한데요. 우리가 이제 지나치게 신체 건강만을 강조하는 거죠. 그렇죠. 육체는 눈에 보이고 느껴지고 하는 건데, 근데 반대로
육체를 조정하고 하는 거에서 정신적인 분야가 굉장히 중요한데 예. 이거에 대한 소중함을 신체만큼 깨닫지 못하는 것 같아서요. 예. 특히 이제 우리 한국 같은 경우에는 정신과 신체가 이렇게 분리가 되지 않는다는 이런론의 개념이 오랫동안 지배를 하다 보니까 그렇죠. 그래서 정신건강에 대한 분야를 예. 신체가 건강하면은 정신도 건강하다는 이런 편견이 좀 많이 있었던 것 저 같아요. 어렸을 때 그렇게 배웠습니다. 뭐 예를 들면 뭐 몸이 무지하게 아파도 예. 학교를 쉬면 안 된다든지 예. 이런 것들은 정신력으로 극복해라 뭐 이런 그런 거. 건 정신건강을 좀 해치는 일이었죠 사실은. 예. 예. 그래서 이게 결국은 인간이 생존하려면은 튼튼한 신체도 중요하지만 그 신체를 조정하고 그리고 이거를 적재적소에다가 쓸 수 있는 정신적인 에너지가 가득한 정신 건강이 결국은 조화롭게 발전이 돼야 된다 하는 예. 그런 의미였습니다. 예, 예.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그런데요, 이거는 이제 저 시작하자마자 제가 이제, 평상시에 궁금했던 예. 거라든지 그런 저 궁금증이 하나 있습니다. 예. 원장님 선생님 나오신다 그래서 이제 직설적으로 한번 여쭤보려고요. 예. 정신병원을 간다. 예. 그러면 사람들이 다 싫어하더라고요. 예. 왜냐하면 상당한 편견 또 오해를 가지고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예. 제 주위에서도 야 저 이렇게 남을 욕하거나 친구끼리 야 너 정신과 좀 한번 가봐 이러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은 어떤 그 정신 건강 치료에 대해서 상당한 그 편견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자면 이거 정신과 갔다가 기록에 남는 거 아닌가 예. 또는 뭐 예. 제가 저 사람이 정신병원에 왔다 갔다 하면은 좀 주위에서 이상해 보지 않을까 예. 이런 오해를 갖고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예, 어떻게 맞습니다. 생각하십니까? 실제로 뭐 오해나 편견을 가지는 분야에 많은 것들이 사람들이 공통되게 느끼는 부분이 있는 건 또 사실이거든요. 예, 예. 그 정신병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전에 보면은 예전에는 문둥병이라고 불렀죠. 예. 원래 나병 요즘은 이제 한센병이라고 한센병. 부르는데 그 병은 자그마치 성경에도 나오고 예. 2,500년이 넘는 긴 세월 동안 우리 인류와 생존을 같이 해왔던 질병이거든요. 예. 그 병에 대해서도 그렇게 오해와 편견이 굉장히 많았었고요. 그렇죠. 그렇죠. 또 예전엔 폐병이라 그래가지고 예. 그 결핵 같은 병. 그것도 오랫동안에 인류를 괴롭혀왔던 병인데 예. 폐병 환자들에 대한 뭐 오해와 편견도 굉장히 컸었고요. 그와 마찬가지로 이제 정신 질환에 대한 것도 그런 역사적인 맥락을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그 편견이 좀 덜 없어졌다 이렇게 보는 게 맞죠. 다른 나라의 문화도 똑같이 있었어요. 있었는데 예, 예. 그것이 이제 시대에 따라서 그리고 문화의 발전 속에서 이게 희석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우리나라에서의 정신건강 문제가 2000년대를 기하로 해가지고는 예. 일반화되고 있다 이렇게 저는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000년 이전에 정신질환에 대한 편견이 예. 2000년 이후에는 굉장히 얕아지면서 그래요. 정신과는 누구나 갈 수 있는 곳이다라고 하는 생각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게 문화의 변화기도 하고 예. 또 한편으로는 좀 더 개인화된 삶이 커지면은 정신건강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니까 예. 누구나가 겪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스스로 하게 되는 거죠. 그렇군요. 역설적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정신건강이 더 필요한 시대가 되니까 예. 정신건강에 대한 편견이 줄어들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나마 다행입니다. 예, 다행입니다. 예, 그런 식으로 이제 좀 사회적으로 인정하는 분위기고 분위기 자체가 이제 바뀐다고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요, 그 원장 선생님께서 그 근무하셨던 국립정신건강센터 제가 예리한 질문 하나 하려고 합니다. 국립건강센터에서 조사를 했다는 거예요. 지난 1년 동안 조사를 했는데 국민 3,000명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 와, 저 2년 전에 비해서 저 정신 건강에서 문제가 있다라고 이제 문제가 있다라고 답한 사람들의 비율이 한 10% 증가했다는 거거든요. 최근 자료 최근에 이제 그 제가 국립정신건강센터 홈페이지 들어가서 보니까 이게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저 조금 예, 예. 구체적으로 보면은 스마트폰이나 인터넷에 중독됐다. 예. 이것도 올라갔고 예. 스트레스가 많아졌다. 예. 또 우울감이 많아졌다. 이게 계속해서 저 10% 이상 늘어났다. 이렇게 자료가 나와 있더라고요. 예. 이게 저 우리 현대 사회에서 이제 많은 부분이 정신 건강을 위해 노력을 하고 있고 예. 그다음에 사회적으로도 이슈가 되면서 치료를 하고 있는데 예. 병은 점점 증가 추세에 있단 말이죠. 예.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예. 제가 기관장으로 근무할 때 조사했던 조사하고 이번에 조사에서 큰 폭으로 증가한 것 같은데요. 아 예. 이거 원장 선생님이 계실 때 한 자료는 아니죠? 제가 떠나기 직전에 아마 그렇습니까? 준비했던 자료 같습니다. 근데 예. 그 매년마다 이제 저희들이 조사를 하고 있고요. 예.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해서 상당히 좀 신뢰도가 좀 높은 편에 속합니다. 아 예. 왜냐하면 샘플 수를 한 3,000명 이상으로 하고 있거든요. 아 예. 예. 그래서 이제 전체적인 어떤 질환이라는 어떤 병이 이만큼 있다라고 하는 걸 진단하는 게 아니고 예. 전체적인 정신 건강에 대한 트렌드를 조사하는 거예요. 이 조사는. 트렌드를. 예. 아, 그래서 일단은 보면은 1년 전보다 증가했다고 하는 것이 이거는 코로나 이후에 예. 저희들이 제가 코로나 시대에 3년간을 병원장을 했기 때문에 아 예. 코로나 시대에 정체되었던 정신질환에 대한 인식도가 코로나가 끝나면서 증가한 거죠. 우선적으로는 예. 이제 이런 것은 전 세계적으로 예. 다 20% 이상 증가를 합니다. 아, 공통적인 현상. 예, 큰 재난 이후에 음. 한 3년이 지나면은 이게 올라갑니다. 그렇죠. 이제 이렇게 가지고 있다가 예, 꼼짝 않고 있다가 예. 그냥 폭발적으로 하는 거니까. 원래 인간들도 극심한 스트레스 상황에서는 생존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예. 생존에만 집중하는 거로 살아가다가 아. 생존의 문제가 해결이 되잖아요. 예. 그러면 해결된 다음에 한 1년 정도 지났을 때 예. 긴장도도 떨어지고 했을 때 정신적 문제가 다 증가를 합니다. 아 그렇군요. 그래서 이 증가 폭은 전 세계적인 문제의 트렌드하고 비슷하다고 저는 봐요. 예. 전체적으로 20에서 한 25% 증가하거든요. 예. 아, 예, 세계 보건기구의 통계하고 비슷하고요. 그리고 스마트폰이라든지 이런 거의 중독은 예나 지금이나 계속 증가하고 있어요. 이거는요. 예. 저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저도 아침에 일어나서 이거 스마트폰 때문에 스트레스를 너무 받아요. 그래서 제가 코로나 시대 때는 저희들이 이제 국민들에게 코로나 관련 기사를 아예 보지 말라고 아, 예, 세계 보건기구에서 권고 사항도 나오고 해서 그런 게 있었습니까? 예, 우리 이제 스마트폰 보지 말라고 이제 이야기도 했고 예. 당시에 보건복지부 장관님하고 제가 릴레이로 계속 소쿠리 챌린지라 그래 가지고 예. 11시 되면은 소쿠리에다가 스마트폰을 이렇게 그렇습니다. 예, 끄고 넣어놓는 예, 거예요. 예. 안 본다. 예. 아, 그게 왜 그러냐면은 스마트폰에서 나오는 불빛 때문에 예. 불빛이 이제 우리 체내 수면에 관계되는 멜라토닌이라는 물질이 있지 않습니까? 예. 멜라토닌을 분비를 20%나 감소시켜요. 그러니까 멜라토닌이 감소가 되니까 잠이 안 오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현재 많은 그 중에 가장 대표적으로 증가하는 문제를 하나 꼽으라면 수면 문제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수면 자체가 적은 나라에서 예. 수면 시간도 가장 적은 나라에서 예. 스마트폰이 또 광속으로 발전하다 보니까 그렇죠. 스마트폰을 많이 쓴단 말이에요. 그래서 전체적인 인구에서 수면 문제가 가장 심각하게 증가합니다. 그렇군요. 예. 이게 정말 제가 받는 제일 심한 스트레스가 그건데 예. 거기다 이렇게 쇼츠 있잖아요. 짧은 동영상. 예. 그게 왜 이렇게 재밌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거기에 푹 빠져가지고 30분 어떤 때는 1시간 막 그냥 가버리거든요. 또 그런 영상 만드는 기술도 우리 한국의 젊은이들이나 이게 많은 사람들이 기술이 발전해가지고 예. 너무 재밌죠. 재밌다 보니까 예, 그리고 수면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저한테 딱 맞는 저 컨텐츠를 보여주니까 예. 헤어나올 수가 없고 그러다 보면 예. 잠이 이제 못 자고 또 예. 흥분이 돼가지고 각성이 예. 되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 고민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이거를 좀 줄일까 그런 고민 좀 하거든요. 그래서 다시 여기서 말씀드리자면은 예. 포스트 코로나에 따른 정신 건강의 문제가 전 세계적으로 증가했는데 예. 한국도 또한 증가한 것이다. 아, 근데 그 안에 세부적인 문제를 보자면 특히 스마트폰의 속도가 빠른 한국에서는 특히 수면 문제가 가장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예. 이렇게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저희
프로그램이 예. 책 얘기를 하는 아, 프로그램이거든요. 예, 예. 근데 원장 선생님 나오셔가지고 예. 정신 건강에 대해서 사적으로 궁금했던 거 위주로 해서 아, 물어봤어요. 예. 질문을 드려봤는데 고맙습니다. 많은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예. 제가 이제 책을 지금 들고 있는데 예. 시가 내 마음에 들어오면이라는 책을 쓰셨습니다. 예. 최근에 얼마 전에 나왔어요, 그렇죠? 예, 한 달 정도 됐어요. 예, 그래서 제가 여기 세종에 있는 국립도서관을 찾아보니까 없어요, 책이. 아직 안 들어갔습니까? 아직 안 들어갔더라고요. 아, 불이 나게 예. 서점에 달려가 하나 사가지고 한 90%는 좀 읽었거든요. 예, 감사합니다. 100%는 너무 재밌게 읽었습니다. 예. 예, 너무 아까 들어오시기 전에 사인까지 해주셔서 좀 소중히 잘 간직하겠습니다. 예. 내용을 보니까 이 나태주 시인님, 예. 전 국민이 다 아는 나태주 시인님과 공저로 돼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제 나태주 시인 하면 이제 TV나 언론지상에 많이 나오시는 분인데 저는 그게 궁금했어요. 뭐냐면 원장님은 정말 화려한 그 백그라운드나 어떤 커리어를 가지고 계신 분이란 말이에요. 예. 예, 정말 저 대학교라든지 아니면은 국립병원이라든지 미국, 영국에서 공부도 하시고 예. 그런데 그런 분이 충청도 시골 학교의 선생님으로 근무하시던 나태주라는 시인님하고 둘이 공절을 했다. 그리고 예. 두 분의 어떤 관계가 있다라는 게 전혀 어울리지가 않는 거예요. 제 상식으로서는. 그래서 이 책을 쓰게 된 동기 그런 예. 이유 그게 정말 그 첫 번째로 궁금하더라고요. 예. 어떤 인연이 있었던 겁니까? 뭐 우선 그 시골 학교에 계신 선생님이라고 하시기에는 너무나 큰 분이시고요. 이 나태주 쌤에 대한 관심 이전에 이제 시에 대한 관심은 이제 저도 어릴 때부터 있었고 그런 상황에서 공주에 이제 국립병원장으로 왔는데 예. 그 당시에 공주문화원장으로 나태주 쌤이 예. 퇴임을 하시고 일을 하고 있었어요. 예. 그런데 이제 그 시에 대한 거에서 그 풀꽃이라는 시를 알고는 있었는데 예. 그 분이 공주에 사신다는 이야기는 몰랐었죠. 근데 이제 공주는 아시다시피 지역이 작다 보니까 그렇죠. 예. 그 직원들이 우리 옆집에도 어떤 아저씨가 시인이 살고 계시다. 어떠냐 어떤 분이시지 하니까 예. 뭐 풀이 어떻고 저떻고 이야기를 하는. 그래서 풀꽃이라는 시 혹시 맞냐 그러니까 맞다고. 예. 옆집 아저씨 이야기하듯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당장 가자 해서 선생님을 찾아뵙고 제가 있는 국립병원에 선생님을 또 초대 손님으로 또 모시고 시에 대한 이야기도 듣고 저는 이제 굉장히 그 위대한 시인이 이 시골에 계시다는 것 자체를 몰랐던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선생님과 많은 교류가 있고 그리고 같이 토크쇼도 같이 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그 제가 만들었던 학술대회가 있습니다. 정신건강 학술대회에 당시에 세월호 문제가 터졌을 때 선생님께 부탁을 해서 그 세월호 영혼들을 위로하는 시, 유족들을 위로하는 시도 학술대회에서 처음 발표를 하시게 되고 그리고 제가 공주병원을 또 떠나게 됐을 때도 아쉬워하시면서 작별의 정을 나누어 주셨고 그리고 그때부터 이제 이런 책을 쓰자는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이게 서문에 있는 것처럼 10년 만에 약속을 지키게 된 거죠. 그래서 선생님 시를 테마로 해서 제가 글을 쓰고 거기에 대한 정신건강의 의미를 붙인 책을 만들게 됐습니다. 그렇군요. 그 앞부분에 그 서두에 보니까 나태주 시인이 원장님을 만난 것을 오래된 행운이다라고 말씀하셨고 원장 선생님은 운명과도 같은 만남이다. 이런 글을 쓰셨더라고요. 두 분이 너무 멋지신 것 같아요. 사실은요. 제 얘기를 조금만 하자면 저도 나태주 시인이 요 세종 근처 공주에 사실 몰랐어요. 사실. 저도 몰랐습니다. 나태주 쌤은 알고는 있었는데. 물론 알죠. 전 국민이 다 아시는 분이니까 TV도 많이 보고. 근데 시골에서 산다 그냥 시골로만 알았지 몰랐거든요. 이 책을 보고요. 며칠 전이 아니라 어제 그저께 나태주 선생님을 뵈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풀꽃문학관을 갔습니다. 갔습니까? 요즘
잘 안 열고 있는데 새로 휴관이더라고요. 예 요즘 뒤에다가 새 건물을 짓고 있어서 아하. 11월쯤에 오픈을 새로 할 겁니다. 예, 그래 예. 너무 실망한 거예요. 휴관이라 토요일, 아. 일요일만 합니다. 그래서 온 김에 예. 그래도 좀 이렇게 건물 구경이라도 해야 되겠다. 예. 건물이라고 해봤자 아주 작죠. 예, 작은데 어. 그래 한쪽으로 이렇게 골목길 이렇게 빠져나가는데 예. 어떤 노인 한 분이 오. 호미로 풀을 예 꽃을- 김을 메고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보니까 선생님이에요. 그래서 아. 아우 나태주 선생님 아니세요? 그랬더니 맞다 어디서 오셨냐? 어. 예 그래서 이제 사실은 제가 이러저러해서 라디오를 하려고 하는데 예. 이영문 선생님을 모시고 하려고 한다. 그러니까 그제서 이제 너무 더웠거든요. 한 예. 2시 3시 예. 그런데 그 긴팔에다가 야 저거 저러다가 큰일 나지 않나 싶게 그 예. 더 막 가리고서 일을 하시다가 예. 그 이영문 선생님 참 좋으신 분이라고 예.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저 일을 하시고 있어서 더 이상 얘기 못 했는데 예. 그냥 인사만 드리고 사진 한 장 찍고 그러셨군. 예 제가 그렇게 왔습니다. 다음에 한번 꼭 나태주 선생님 모시면 참 좋아하실 거예요. 예. 예. 저도 그래서 작은 인연을 만들었습니다. 사실 근데 그 전에 제 얘기를 많이 하게 되는데 예, 괜찮습니다. 그 전에 그 저희 딸 아이가 예. 교보문고에 가서 줄을 서가지고 나태주 선생님 예. 책에 사인을 받아왔더라고요. 예. 와가지고 보여주는데 자기가 이제 아이가 시험 공부를 하다가 진로를 바꿨거든요. 예. 너무 힘든 차에 예. 그 시 한 구를 적어주셨는데 예. 그게 그렇게 위안이 됐던 거예요 아이한테. 예, 그래서 그런 인연이 있고 또 오늘 방송을 하게 되고 그래서 저한테도 좀 신기롭기도 하고 그러네요. 너무 좋은 경험이었습니다. 예, 선생님이 이제 그 소문에도 써주셨지만은 예, 저하고의 관계를 사우라고 표현해 주셨어요. 예, 사우. 중국의 명나라 때 이제 예. 그 이타고라고 하는 문장가가 쓰신 말씀인데 예, 스승과 같지 않은 친구는 예. 진정한 벗이 아니고 어, 또 벗과 같이 친근감이 없는 스승은 또 스승이 아니다라는 개념으로 이걸 사우라고 예, 표현했거든요. 멋진 말입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저하고의 관계를 사우와 같은 관계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 그런 깊은 인연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야, 이거 저 얘기가 막 계속 한도 끝도 없이 이어지는데 여기서 제가 좀 하나 부탁 좀 드리려고 합니다. 예, 책을 한 중간쯤에 읽다가 보면 예, 그 양희은 노래를 소개한 구절이 나와요. 예. 제목이 그 사랑이여 조그만 사랑이요. 예. 그 노래인데 그거 사연을 좀 듣고 그 노래 한번 듣고 싶어서 소개를 예. 한번 해주시겠어요? 예. 그 양희은 씨는 뭐 우리가 다 아는 또 국민 가수고요. 예. 이서 양희은 35주년 기념 음반이 2006년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집에 당연히 가지고 있었고 늘 들었던 음악인데 어느 날 2016년인가 17년에 선생님하고의 그 힐링 콘서트를 준비하고 있던 중에 예. 그 음악을 틀어놓고 선생님하고 관련된 질문을 몇 개 만들려고 하는 중에 저희 아내가 옆에 있다가 이것도 선생님 시네 그러면서 노래 자체가 예. 양희은 노래를 알고는 있었거든요. 저희 아내도. 예. 그래서 저는 깜짝 놀랐던 거예요. 늘 만났던 분이신데 그 시가 선생님 시인지를 몰랐었던 거예요. 전혀 모르고 있다가 그냥 예. 거기서 그냥 들은 거죠. 그래서 이제 보니까 원래 원제목은 그게 연작시 중에 하나였어요. 그래요. 예, 사랑이여 조금만 내 사랑이여. 예, 연작시 중에 하나였는데 인터넷에 이게 회자가 되고 하면서 예. 사람들이 이제 제목을 보고 싶다로 바꿨고요. 그리고 이제 양희은 씨의 곡을 만들어 준 사람이 작곡을 할 때 제목은 원래 표지 제목으로 했었던 겁니다. 예. 그러니까 장만 씨 이 노랫말은 선생님 시는 1981년에 나온 거니까 40년이 넘는 이 시가 2006년에 양희은의 노래로 탄생을 하고 저는 2017년에 돼서야 그거를 선생님 시라는 거를 알게 되고 그래서 그날 그 다음 날 준비했던 선생님과의 힐링 콘서트에서 선생님 나오기 전에 제가 청중들하고 같이 음악 하나 듣겠습니다 하면서 이 노래를 틀었어요. 무대에 안 나타나신 나타나셨을 상태에서 때. 그때 이제 선생님이 그 음악을 듣고 깜짝 놀라시면서
이제 뒤에서 눈물을 훔치고 계셨죠. 그렇게 선생님을 소개를 했던 제가 기억이 나는 노래입니다. 영화의 한 장면 같습니다. 너무 아름다운 시와 아름다운 노래죠. 좋습니다. 그러면은 그 이영문 원장 선생님께서 추천하신 양희은의 사랑이여, 조그만 사랑이여 하고 연이어서 노래 한 곡 듣겠습니다. 보고 싶다, 너를 보고 싶다는 생각이 가슴에 차고 가득 차면 문득 너는 내 앞에 나타나고 어둠 속에 촛불 켜지듯 너는 내 앞에 나와서 웃고 사랑이여, 조금만 사랑이여, 사랑이여, 조금만 사랑이여. 보고 싶었다, 너를 보고 싶었다는 말이 입에 차고 가득 차면 문득 너는 나무 아래서 나를 기다린다. 내가 지나는 길목에서 풀잎 되어 햇빛 되어 나를 기다린다. 사랑이여, 조금만 사랑이여, 사랑이여, 조금만 사랑이여. 지금 여러분이 듣고 계신 방송은 세종 FM 98.9MHz, OBS 99.9MHz와 함께하는 석훈의 라디오 집현전입니다. 자, 이야기를 좀 계속 하겠습니다. 원장님하고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시간이 어떻게 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원래는 이제 곡을 앞에서 들었어야 되는데 너무 재밌어가지고 뒤에서 들었습니다. 두 곡을 연속으로 듣기에는 시간이 좀 많이 부족해서 한 곡만 들었습니다. 원래 이 가까운 세종에서 가까운 이제 국립공주병원 원장으로 근무를 하셨었는데 부임하시기 전에 공주와의 사연이 또 있었어요. 제가 책에 잠깐 소개를 했었는데 제가 부임하던 날이 2013년 1월 3일인가 그랬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취임사를 준비를 하고 이렇게 왔었는데 공주를 들어온 순간에 굉장히 낯익은 그 공간을 느끼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정신과 의사다 보니까 정신과 의사들은 인간의 무의식의 힘을 믿거든요.
믿는 게 아니고 실제로 무의식이 존재를 하죠. 예. 요즘 최근에 뭐 인사이드 아웃이라는 영화 같은 거 보시면은 모든 기억들이 다 저장이 된다는 걸 아실 겁니다. 아, 그러니까 무의식은 이게 깨어나지 않은 아직까지 깨어나지 않은 의식이죠. 우리가 느끼고 했던 것들이 분명하기 때문에 예, 예. 그래서 기억 깊숙한 곳에 있던 것이었는데 어린 시절에 여기를 왔었던 기억이 그때 떠오른 거예요. 아, 그래요. 초등학교 3학년 전혀 때. 모르고 오셨는데. 예, 예. 아, 그 국민학교 3학년이죠. 당시에는 그 당시에 한 3년간 아버지께서 우리 국립공주병원의 전신이 국립공주결핵병원이었어요. 아, 예. 국립공주정신병원이 되기 전에 예. 98년도까지는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생긴 국립공주결핵병원이 이 현재 정신병원의 전신이었습니다. 예. 그 병원에 당시로서는 굉장히 치료가 안 된다고 봤던 아주 그 난치성 결핵에 예. 3년간을 가까이 입원을 하시고 여기서 수술을 하셨거든요. 아, 그래요. 그때 이제 지금 현재 국립공주대학교 예, 예. 인문대학 자리거든요. 아, 그 자리에. 예. 아, 그 병원에 제가 어머니랑 같이 면회를 오고 예. 지금은 그 공주대학의 수의실로 되어 있는 곳이 그 면회실이었던 아, 그 공간이 생각이 나고 그때 먹었던 토스트 맛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병원장 내려오는 그 차 안에서. 야. 그래서 아 맞다 여기가 공주가 그런 곳이었고 그것이 변해서 경신병원이 된 곳이고 예. 거기에 내가 기관장으로 다시 일을 하게 된다는 이런 기가 막힌 인연이 그때야 떠오른 거죠. 야. 그래서 준비해 갔던 취임사를 다 제가 덮고 아버지를 살렸던 결핵병원에 직원들이 좀 남아 있더라고 아직도요. 그래요? 당시에도. 어. 그래서 그분들에게 정신과 환자들을 살리는 병원이 됐으면 좋겠다. 아버지를 살렸듯이 그렇게 해서 공주병원과 공주가 예. 큰 인연이 시작이 됐던. 야, 보통 인연이 아닙니다. 예, 세월을 거슬러 올라간 예, 그런 이야기가 있었군요. 예, 알겠습니다. 근데 예. 근데 이제 원장님이 지금 이제 공주 국립병원이라든지 정신건강센터 또 다 이제 은퇴를 하시고 예, 이제 개업 뭐라고 합니까? 뭐 개업은 개업이라 아니고? 개업은 아니고 예. 거기서 일을 하고 계신데 연세 예. 하늘병원에서 저도 이제 직장 다니다 은퇴를 했거든요. 예. 이제 그런데 저뿐만이 아니라 현대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은 상당히 외로움을 많이 타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저도 은퇴해 보니까 뭐가 좀 허전하고 외롭다 이런 거를 많이 느끼거든요. 근데 이제 이 책에 그런 얘기가 있어서 제가 한번 궁금해서 예. 질문을 한번 드려보고 싶은데 외로움과 그리움에 대해서 글을 재밌게 쓰셨더라고요. 예. 근데 이제 외롭다. 외로움은 이제 나를 바라보고 그리움은 상대를 바라본다. 뭐 그런 느낌의 어떤 책이라고 저는 느꼈거든요. 나이가 점점 들어가면서 외로움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제가 이렇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예. 우리가 뭐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의 그 선택의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선택이 아닙니까? 예. 필수란 얘기죠. 예. 인간은 결국은 혼자서 되고 섬이 된다는 것이니까. 근데 이제 섬하고 연결시켜 보면은 예. 이제 섬이 외로워 보여도 사실은 바다 속에서는 다 연결되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렇잖아요. 예. 그래서 섬이라고 하는 단어가 아일랜드잖아요, 영어로요. 예. 아일랜드의 뜻은 물 속에 있는 땅이란 뜻이에요. 그 어원 자체가요. 예, 아일랜드. 아, IS는 물이고요, 랜드가 땅이거든요. 그러니까 네. 아일랜드라는 뜻 자체가 예. 그런 말을 뜻합니다. 음. 그러니까 엄연히 말해서 섬 우리가 부르는 거는 육지에서 섬이라고 부르는 것뿐인 거죠. 그렇군요. 그래서 인간은 누구나 다 외로워지는데 그리움은 외로움이 충분히 소화가 되고 예. 다 연소가 된 감정이 되었을 때 예. 외로움이 승화가 되었을 때 그리움으로 남는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어요. 구분하기가 좀 어렵죠. 상당히 철학적인 개념인 것 같은데 어, 아니 그렇습니까? 근데 외로움하고 그리움은 우선 구별이 돼요. 그래요. 그렇죠. 언뜻 그 단어만 놓고 생각을 해보면 그러니까 그리움은 꼭 그 대상이어야 되거든요. 예. 외로움은 그 대상이 아니라도 대체가 될 수 있거든요. 아,
그러니까 외로움은 극복이 되냐고 만약에 굳이 예. 묻는다면 외로움 극복이 되죠. 대상이 그거를 충족시켜 줄 수 있으니까 아, 다른 대상이. 예, 예. 예. 근데 그리움은 영원히 결핍으로 남죠. 아, 그렇군요. 예를 들면 이제 이미 저희를 사랑하고 제가 사랑했던 부모님들 대체가 안 되죠. 그렇죠. 예. 사랑했던 아내 혹은 남편이 계셨다면은 형제 자매들 오랫동안 사랑이라는 감정을 주고받았던 대상이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을 때 그건 그리움으로 남거든요. 아, 그 요즘 친구들 그 젊은 친구들 특히 예. 이 반려동물을 상실했을 때 할머니나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것보다 더 슬프게 온다. 예. 요즘 애들은 이런 감정을 몰라 이렇게 흔히들 얘기하시는데 예. 그건 아닙니다. 그 반려동물의 상실이라고 하는 거는 그 어린 젊은 친구들에게 굉장한 그리움을 남기거든요. 아, 그렇군요. 예, 그래서 다른 강아지를 사가지고 외로움을 대치는 시킬 수 있지만 그 영원히 잃어버린 그 반려동물에 대해서는 그리움으로 남거든요. 아, 예. 그래서 저는 거꾸로 예. 그리움을 가지고 살아라. 그게 외로움을 극복하는 거다. 이렇게 아, 그래요? 가르쳐요. 어. 그러니까 외로움을 넘어선 승화된 감정이 그리움이기 때문에 예. 그 승화된 감정, 예를 들면은 공격성인 사람이 예. 승화가 되면은 그게 살아가는데 엄청난 에너지가 되잖아요. 훌륭한 운동 선수가 된다든지, 훌륭한 뭐 어떤 뭐 활동가가 된다든지. 예. 그러니까 모든 걸 다 승화하는 데 있거든요. 아, 그러네요. 예. 그래서 외로움을 승화시키는 것이 그리움으로 가는 것이다. 그리워할 줄 아는 사람이 되자. 아, 예. 서정주 시인의 시하고 연결이 되는데요. 예, 그리워할 줄 아는 사람이 예. 잘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아, 그렇군요. 예. 그 이제 섬이라는 그 책을 그 뭐야 그 장면 섬 그 책에서 읽다가 섬에 예. 대한 얘기가 나오잖아요. 예. 그래서 그렇게 쓰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외국에 나가 있을 때 혼자 고립돼 있는 느낌 예. 그거를 표현을 하셨는데 거기에서 제가 예. 딱 하고 생각을 한번 했었거든요. 예. 좋습니다. 이제 제 정도 나이가 돼도 이제 주변의 가족이나 이제 그 친구나 뭐 이런 데 먼저 떠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외로움, 그리움 뭐 이런 게 너무 이제 그 와닿아서 한번 예. 질문을 한번 들어봤습니다. 예. 뭐 다들 이제 첫사랑을 그리워하는 것이지 첫사랑 때문에 외로워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렇죠. 이미 이제 다른 사랑을 통해서 자기의 첫사랑을 승화시켰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첫사랑은 다 그리움의 대상이 되죠. 그 쉽게 얘기가 됩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을 한번 드려보고 싶은데요. 제가 저 원장님에 관한 인터뷰 기사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찾아보니까 예. 그런 얘기가 나와요. 지금까지 내가 정신건강 공부를 많이 했는데 그 근원이 되는 게 치료 공동체다. 예. 치료 공동체? 제가 처음 들어보는 말이거든요. 생소한 개념이기도 하고 예. 정신건강을 이제 평생 동안 해오셨는데 예. 거기 치료 공동체와 관련해서 어떤 철학 또 신념 있을까요? 그런 게? 예. 이게 이제 그 우리가 세상이 이제 평등해졌다는 개념이 등장하기 시작한 게 뭐 아무리 길게 잡아도 프랑스 혁명 이후라고 봐야 되거든요. 네. 우리나라의 경우라면은 굳이 따지자면 동학혁명 정도. 예. 그러니까 만민 평등에 대한 사상이 들어가는 건데. 그러니까 그 전에는 계급이 충분히 있었고요. 그렇죠. 근데 이 공동체 이론이라고 하는 거는 계급이 없는 걸 말하거든요. 여기서 안에서. 말하는 공동체는 예. 그건 똑같습니다. 예. 종교 공동체도 그렇고요. 예. 교육 공동체라는 개념도 있고. 그래서 그거에는 역할만 있지. 예. 역할만 있지. 그 안에서 계급의 상하가 없는 걸 말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치료 공동체는 치료자와 아픈 사람, 환자 간에 이 계급 구조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관계가 때에 따라서는 전복되기도 하고 또 같이 가는 거죠. 그래서 패치 아담스라는 영화를 보시면요. 예. 패치 아담스는 버지니아 산골에다가 큰 치료 공동체 진료소를 만들었거든요. 예. 누구나 와서 치료받고 누구나 와서 돕는 구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버지니아 그 메디칼 위원회에서 너는 학생 신분으로
거기서 치료를 했느냐 안 했느냐 네. 이게 핵심이거든요. 어. 의사 면허를 받기 전에 너가 치료를 했으면은 이거는 의료 행위를 한 것이니까 예. 이건 범법 행위다 이런 말이거든요. 아. 그러니까 치료를 했습니다라는 얘기를 하죠. 거기서 패치 아담스가. 예. 그런데 그럼 넌 치료 행위를 했으니까 너는 안 된다 하니까 근데 거기 오는 사람들은 다 또 헬퍼기도 했습니다. 환자이면서 남을 돕는 사람 치료자였습니다. 알듯 말듯합니다. 그러니까 예. 예. 너는 환자, 나는 치료자 해서 치료자가 환자를 돕는 것만이 아니고 예. 환자가 환자를 돕고 어. 때에 따라서는 환자로부터 치료자도 도움을 받고 그게 가능한 예. 거란 얘기죠. 실제적으로 원장님 책을 보니까 예. 가운도 의사 가운도 안 입고 예. 같이 사복 입고 이제 어울렸다 그런 예. 장면도 있더라고요. 예, 예. 음. 저도 가운을 벗은 지가 지금 한 25년 넘는데 아, 예. 예. 그 치료 공동체가 처음에 2차 대전 이후에 영국에서 처음 등장을 했을 때 예. 대표적인 게 가운을 없앤 거예요. 아. 누가 환자인지 누가 간호사인지 의사인지 구분이 안 가는 공동체. 제 일반 상식은 일단 좀 어려운 선생님이 있고 원장 선생님이 있고 권위를 가지고 이제 지시를 하고 따르고 예. 이것만이 머릿속에 있거든요. 역할만 있으면 돼요, 사실은요. 음. 그러니까 이게 지금은 많은 부분에서 의료 행위 자체도 상당히 많은 정보의 공유가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 지금 현재 뭐 교육 공동체 같은 경우도 예. 이제 과거에 저희들이 학교 다닐 때만 해도 선생님은 굉장히 엄하셨고 우리를 체벌하셨고 하셨지만 지금은 그 대등한 관계로 가고 있는 속에서 나타나는 하나의 그런 합병증 증세거든요. 아, 그렇죠. 그러니까 부모하고의 자녀 관계도 그렇습니다. 지금은 다 아빠라고 그러지 아버지라고 부르는 젊은 세대는 아무도 없을걸요. 그렇죠. 저만 해도 아버지였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것이 그 상대방의 어떤 역할을 부숴버린다는 게 아니고 예. 그 각자가 아버지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이 진정한 아버지고 아들로서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 진정한 아들이지 무조건 권위로서 이렇게 인정되는 그런 관계들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아. 마찬가지로 치료 공동체는 의사란 이유만으로 간호사라든지 다른 환자라든지 다른 사회복지사라든지 이런 사람들의 인력을 함부로 폄하해서는 안 되고 진단 과정에서도 그 사람들의 말을 종합을 해서 자기가 치료에 응용을 해야 돼요. 자기만의 혼자만의 판단을 가지고 치료를 해서는 특히 정신과에서는 큰 판단을 거르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알겠습니다. 그 제가 원장님 말씀을 듣다가 예. 좀 떠오른 생각인데 예. 제가 이제 음악에 조예는 없는데 예. 재즈를 많이 즐기는 편이거든요. 아, 예, 예, 예. 클래식과 재즈의 차이가 제일 큰 차이가 뭐냐면 클래식은 지휘자가 이제 통제를 하는 통제 속에서 예, 이루어지고 예. 그러는 건데 지금 말씀하신 원장님 개념이 재즈의 어떤 애드립하고 예. 비슷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정확히 보였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 돌아가면서 그 팀을 이끄는 리더가 되기도 하고 보조자가 되기도 하고. 제 강의를 혹시 들었는지 모를 정도로 똑같은데요. 아, 그렇습니까? 제가 재즈하고 클래식으로 비유를 해요. 아, 그래요? 네. 저 강의 못 들었어요. 그러니까 공동체라든지 예. 어떤 그 민주화 평등에 대한 생각들은 예. 이런 상호작용에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재즈의 특성은 상호작용이거든요. 그렇죠. 예. 내가 이렇게 A란 주법으로 연주를 하면은 예. 상대방이 그걸 받아서 거기에다 똑같은 받는 자기 A 방식으로 해주면 다시 또 응용을 하잖아요. 그렇죠. 상호작용 속에서 성장을 하는 거예요. 근데 클래식은 상호작용을 하면 안 되지. 우선적으로 조화를 먼저 이렇게 하고 예. 그런 의미에서 좀 더 그가 어느 쪽이 더 낫다 이런 모양보다도 수술방에서 치료는 치료 공동체라는 개념을 쓰면 안 되죠. 수술 같은 경우는 거기에는 명백하게 수술을 하는 행위자의 그렇죠. 그것에 따라야 되니까. 예. 전쟁터 마찬가지입니다. 예. 군인 같은 전쟁터에서 그래서 거기서는 공동체는 성립이 안 돼요. 근데 정신과라는 분야는 눈에 보이지 않는 현상을 쫓아가는 거거든요. 예. 저 사람이 우울하다고 봤는데 상대방 어떤 사람은 저도 늘 비슷해요. 각자의 기분도 다르고요. 그래서 일관되게 저것이 병이다 아니다를 결정하기 굉장히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체 개념은
그런 재즈와 같은 상호작용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음. 부분이다. 알겠습니다. 예. 상호작용, 치료 공동체 이 개념을 좀 확실히 잡았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쓰는 개념 중에 또 하나가 예. 자유가 치료다라는 개념입니다. 어, 자유가 치료다. 자유가 자유가 치료다. 치료다. 예. 아, 그 예. 이탈리아 정신건강 개혁가로 유명했던 바잘리아라는 분의 예. 그 명군데요. 음, 자유가 많아질수록 치료가 잘 된다. 정신 건강의 문제는 그렇다는 겁니다. 아, 그렇습니다. 억압을 푸는 순간 억압적이지 않을 때 정신 건강 문제는 저절로 회복된다. 이것이 바로 자유가 치료다는 개념입니다. 아, 그렇군요. 저는 이걸 교육에도 사실 넣고 싶어요. 예. 교육도 자유도가 많아질수록 예. 사실은 더 좋은 공부가 될 것이다 아. 하는 생각이 변함이 없습니다. 그렇군요. 아유. 참고로 전 예. 지금도 대학원생들 가르치고 있습니다만은 예. 지난 93년 이래로 30년 동안 한 번도 출석부를 부른 적이 없습니다. 아, 그래요. 예. 출석으로 감점을 준 적도 없고요. 학생들이 되게 좋아하겠네. 예. 수업 시간에 자든 뭐 수업만 방해하지 않는다면은 예. 뭐 마음대로 화장실 가든 말든 뭐 가장 인기 있는 교수님이시. 네, 그래서 출석에 대해서 저는 일절 신경을 쓰지 않고. 알겠습니다. 자유가 치료네요. 예. 정말. 예, 지금 저 얘기를 좀 하다 보니까 시간이 예. 벌써 다 지나갔어요. 아, 여기서 네. 일부를 좀 마무리하고요. 예. 일부를 마무리하고 노래 한 곡 들은 다음에 다음 2부에서 뵈야 될 것 같은데 1부 들으실 곡은 들국화 노래를 한번 들으려고 하거든요. 예. 그 사랑한 후에 책에 나오는 겁니다. 예. 그렇죠? 아유 감사합니다. 제가 저 시간 관계상 이 노래에 대한 얘기는 다음에 시간이 되면 하도록 하고요. 예. 자, 지금 여러분이 듣고 계신 방송은 세종 FM 98.9MHz, OBS 99.9MHz와 함께하는 석훈의 라디오 집현전입니다. 자, 들국화 사랑은 후에 들으면서 1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긴 하루 지나고 언덕 저편에 빨간 석양이 물들어가면 놀던 나이들은 아무 걱정 없이 집으로 하나 둘씩 돌아가는데 나는 왜 여기 서 있나. 저 석양은 나를 깨우고 밤이 내 앞에 다시 다가오는데 이젠 잊어야만 하는 내 아픈 기억이
다시 춤을 추는데 어디서 왔는지 내 머리 위로 작은 새 한 마리 날아가네. 어느새 밝아온 새벽 하늘이 다른 하루를 재촉하는데 종소리는 맑게 퍼지고 저 불빛은 누굴 위한 걸까. 새벽이 내 앞에 다시 설레